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면 일제가 국권을 빼앗다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왔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러일 전쟁의 발발, 을사조약과 우리 민족의 저항, 일제의 국권 강탈, 일제의 독도 침탈과 간도 협약으로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해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독립협회, 광무개혁,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역시 위에 보셔야 되고, 광무개혁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조선이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볼 겁니다.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이분이죠. 이분은 누군다? 딱 봐도 알 겁니다. 대한국인이라고 써 있으면서 지장 하나 찍으셨죠. 그리고 손가락이 이쪽이 찰려 있잖아요. 이분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뭐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의 발발, 배경,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의전은 계속 있었죠. 삼국간섭 기억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을미사변. 이거에서 일본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팡 하고 터지는 게 바로 러일 전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요. 1904년이죠.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이 우세합니다. 항상 영국은 러시아를 싫어했어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 러시아가 남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영국은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일본을 지원을 하면서 일본이 우세했고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극동함대, 러시아의 함대가 발트해 함대가 이쪽 극동으로 오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오면서 피로가 쌓이고 그리고 일본의 기습으로 완전히 털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가 돼요.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승인받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청일전쟁으로 러시아가 아니고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에 대한 조선에 대한 이 권리를 완전히 일본이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지위까지 완전히 다 뺏어버리죠. 조선을 갖는 걸 막을 나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러일 전쟁에 대한 풍자화예요.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재팬이 조선을 이렇게 발을 거들려고 하자 러시아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 많은 열강들이 보고 있죠. 누가 봐도 미국, 청나라, 뭐 여러 가지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죠.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에 너무도 조그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가 승리하죠. 뭔 소리죠?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세계에도 깜짝 놀라게 되고 일본은 더욱더 높은 조선에 대한 높은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요 을사조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1905년에 끝나고요.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식민지화 작업을 아주 본격화해요. 이 을사조약을 맺게 되면서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죠. 외교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외교권을 박탈하고요.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내정 간섭을 아주 본격화하죠. 이 외교권이라는 건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건 너희들 마음대로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선생님이 너희들의 외교권을 박탈하면 선생님이 야 너 누구랑 친구해 이거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주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조선의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 조약이 맺게 되자 난리가 납니다. 이 조약을
언론에서 저항이 되죠. 황성신문에서 시리아 방송되고 이라는 장지연이 쓰고 목노아 이날의 목노아 우노라라는 이 글을 게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이런 신문의 사설을 게재하게 되고요. 조약 파기 상소를 유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리고요. 민영화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결함으로 저항을 하고요. 상인과 학생들, 상인들은 시장을 열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저항을 합니다. 의거 활동도 있었습니다. 오적 암살단. 이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이원용 같은 사람을 이 5명의 오적을 죽여야 된다라는 암살단이 조직되고요. 이재명이라는 이 청년은 이원용을 사살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전명훈과 장인화는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사살해요. 정말 신기한 건 이 전명훈과 장인아는 서로 알지도 못한 사이였는데 정말 신기하게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한 명의 총을 쏘려고 했지만 이 총이 불발로 끝나고 뒤에 있던 옆에 있던 장인아 다른 분이 딱 쏴가지고 스티븐스를 죽게 되죠.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이 안중근이라는 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까지 정말로 많은 의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중근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안중근에 대해서 누가 죄인인가 이런 뮤지컬도 있어요. 안중근이라는 소재로 한 뮤지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쳐도 관련된 음악들도 나오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중근이라는 분은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선생님 지금 당장 해줄 수는 없고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입니다. 조선 을사조약을 맺게 초대 통감이고 이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사살하게 되죠. 이 분은 누구냐? 바로 어디 갔어? 어이구 깜짝이야. 헤이그 특사입니다. 이분은 헤이그 특사예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상설이 이분이고, 이준, 그리고 이위종인, 헤이그 특사입니다. 이 헤이그 특사를 왜 가지고 왔냐? 바로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고종 황제의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요. 일제가 국권을 강탈했잖아요.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뺏어버려요. 고종 황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요. 아까 말했던 그 세 분입니다. 일본이 이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이 헤이그 특사라는 사건을 통해서요.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서 일사조약은 너무 부당하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일본이 이를 차단해요. 그래서 그 회장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 주변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설이라는 분은 너무도 화가 나서 이때 화병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게 우리가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저항하기 너무도 힘들었다는 거, 일본은 이거를 철저하게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면서 그 아들인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이게 바로 1907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권 광탈 과정에서 정미칠조약까지 맺어버리죠. 한일 십여약이라고 하는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일정이 내정 장악을 아주 본격화하고요. 군대까지 해산해버립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의병에 가담하게 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한일을 병합하게 되는데 사법권과 경찰권을 1909년에 박탈해 버리고요. 병합연호를 조성해 강제로 병합하는 게 바로 이게 1910년 국권 비탈 한일 병합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조선이 왜 망했을까? 대한민국 이전 대한제국이 왜 망했을까?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건지, 조선이 너무도 무능해서 망한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면 딱 알 거예요. 어느 섬이다? 이건 독도입니다. 이 독도를 왜 가지고 왔냐? 일제 독도 침탈과 간도 협약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독도는요,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제국 시기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러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불법 편입시킵니다. 러일 전쟁 중에 러일 동해상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맞붙는데 이 독도가 군사적으로 유용하거든요. 그때 영토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독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지도는요, 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써 있어요. 서위, 서쪽은 압록이고, 그러니까 압록강을 이야기하죠. 이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영토를 획정하는 이야기예요. 영토를 획정하는 정계비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청나라 동위는 토문이다라는 건데 청나라는 토문은 두만강이다. 여기 있죠, 두만강. 그래서 이 두만강이 경계다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은 노노 토문강은 이 송화강의 지류인 이 토문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선의 말이 맞다면 토문강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간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걸 이야기하죠. 하지만 청나라 주장대로 이 두만강이라면 이 간도가 영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19세기 후반에 청과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돼요. 방금 그 이야기 때문에요. 대한제국은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서 관리를 파견해가지고요. 이 간도를 영토화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남반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개발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로 청의 영토로 인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조선과 청나라가 조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청이 조약을 맺는다? 왜 그러냐? 바로 일사조약 때문이죠. 1909년이죠. 일사조약 때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했죠. 이 조약을 맺는 거 자체도 외교권이잖아요. 이걸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청나라에 넘겨줍니다. 대신 일본은 남반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개발권을 얻게 되죠. 간도를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단적으로 보면 간도가 조선의 영토였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멸망시켜 갔냐, 식민지화해 갔냐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떨어지는 독도와 간도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조선은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일본으로 우위권이 넘어가고요. 을사조약 그리고 정리조약 그리고 마지막 한일병합까지 조선이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걸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와 간도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넘어가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정말로 독도가 우리 땅인가요?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독도가 우리 땅인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독도 우리 땅이야 뺑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땅인지 논리적으로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이제 일제시대로 가는 한 단계입니다. 그럼 이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지도 생각해 보면 좋고요.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 때 꼭 이야기해달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김건우 친구가 잘생겼다 라고 온라인 수업 때 꼭 얘기해달래요. 우리 건우 잘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 화이팅 하세요. 안녕.